안녕하세요. 저는 레옹 매거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민병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워드 맥스 브랜드의 대표이자 그리고 콜렉터 TV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지갑 에피소드에 이어서 네.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 중 하나죠. 시계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올 것이 왔습니다. 네. 시계 나름 오늘 저희가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이유가 좀 사실은 시계 전문가들도 많고 네. 매니아들도 많아서 그쵸. 이 설명을 잘 하기가 쉽진 않을 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중요하니까 네. 잘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네. 컨셉 자체가 뭐 내 인생 최초의 하이엔드 워치, 고급 시계 이런 기준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좋은 브랜드 중에서 소개할 수 있는 걸로 좀 골라봤고요. 네. 네. 사실은 뭐 오늘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올 거긴 한데 네.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을 한 자리에서 보는 것도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쵸. 이거는 사실 되게 뭐 힘든 저희가 일이죠. 까다롭게 고른다기보다 네. 그냥 여러 가지 시계를 구경하는 재미로 네. 오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물론 되게 딥하게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시계 매니아들만 보시는 게 아니니까 네. CD님이나 제가 좀 라이트하게 좀 네. 최대한 그냥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네. 설명하는 거니까 너무 악플 달지 마세요. 그 티쏘라는 브랜드를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티쏘는 약간 대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좀 많은 모델이기도 하고요. 얘를 보면 일단 옆에 베젤이라고 해서 테두리를 베젤이라고 하거든요. 요 베젤이 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특이하고요. 뭐 티쏘에 어떻게 보면 사실 대표적인 모델이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뒷면을 보면 여기가 이제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가 안에가 이렇게 그 배럴이라고 해서 태엽이 보이는데 요거를 이제 시스루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도 보면 엄청 깔끔하죠. 네. 그냥 제가 지금 오늘 입은 수트의 차도 전혀 이질감이 안 드는 그런 느낌이라서 티소의 브랜드 기존 브랜드 이미지에 비해서 굉장히 클래식하고 약간 포멀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고요. 가격대 네 이게 113만 원이래요. 네 오토매틱에 네, 오토매틱 뭐 시계. 시스루백에 이런 그 디테일들의 이 가격 정도면 가성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파워 리저브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 80시간까지는 시계를 안 차고 그냥 놔두고 있어도 시계가 멈추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약간 실버랑 블랙 약간 밸런스도 예쁜 것 같고요. 이 날짜 창 보면 화이트 창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가독성도 좋아서 좋은 디자인인 네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택한 제품은 해밀턴이라는 시계 브랜드고요. 이 제품은 해밀턴에서 말하는 재즈 마스터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크로노그래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타키미터랑 초침 뭐 이런 게 있는 게 이제 크로노그래프라고 하는데, 크로노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줄여서 이제 제마크라고 하고요. 시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크로노그래프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제마논크. 그래서 재즈 마스터 논 크로노가 없다. 그래서 제마논크라고 하는데, 일단 해밀턴이 재밌는 게 미국 브랜드잖아요. 얘가 미국 브랜드라서 물론 이제 스와치 산업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미국 브랜드라서 그런지 헐리우드 영화 협찬이 엄청 많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해밀턴이 나온 영화를 살펴보면 일단 그 맷 데이먼 씨가 주연한 마션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맨인 블랙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유명했던 게 이제 그 인터스텔라. 거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 머피가 찬 시계이긴 한데 물론 이와 똑같은 모델은 아닌데 재즈 마스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좀 노출이 됐었고, 얘도 보면 뒤에가 그 시스루백 디자인으로 시계가 만들어졌고요. 아까 이 티소에 비해서 많이 묵직해요. 네, 얘는 두툼하네요. 이제 메탈이라서 두툼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뭔가 수트에 잘 어울린다기보다 조금 캐주얼한 옷에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해밀턴 같은 경우는 항공 컨셉을 많이 구현하는 브랜드여서 그런 기능성이라든지 디자인 컨셉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요. 확실히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엄청 무겁고 되게 두툼해요, 묵직하네요. 시계가. 네. 네. 저는 의도적으로 약간 스마트워치를 좀 골라봤습니다. 스마트워치 시장이 워낙 커지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쉽게 말해서 약간 그런 워치메이커 기존의 네. 브랜드들에서도 그 스마트워치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몽블랑의 서밋2라는 제품인데요. 네.
유명한 워치메이커 중에서 거의 초반에 처음 스마트워치를 발표한 게 몽블랑 제품인데요. 이게 처음에 서밋이라는 모델이 처음 나왔다가 서밋2라고 해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능만 약간 스마트워치일 뿐이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의 몽블랑이 갖고 있는 고급 시계 느낌을 그대로 살린 게 이 서밋2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워치의 장점이자 단점인 약간 너무 기계식 전자시계 같다는 느낌은 사실은 이 서밋2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멀리에서 보면 이 다이얼 구성이라든지 이거를 거의 기존 시계 디자인하고 거의 똑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엄청 예뻐요. 네. 진짜 약간. 네. 이게 스마트워치일까라는 그 의문이 들 정도이고 네. 근데 저는 이거 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스마트워치랑 연동이 되면서 이 디자인을 그 고유의 어떤 그쵸. 그 일반 시계 디자인을 잘 살려있기 때문에 예쁜데요. 저는 처음에 이거 제품 딱 처음 봤을 때 시계 이렇게 딱 들으니까 갑자기 불이 팍 들어오길래 뭐야 이거 이랬어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오늘. 네. 그리고 요 다이얼도 보시면 그 몽블랑이 갖고 있는 빈티지한 디자인을 그대로 색깔이라든지 구현을 잘 해서 스마트워치가 너무 가벼워 보이거나 너무 전자시계 같지 않냐라는 단점을 좀 커버해주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고른 이건 스마트워치라고 하기보다 약간 하이브리드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론진 모델인데요. GMT 기능이 있어서 뭐 월드 타이머 기능을 하게 되는데 요 월드 타이머와 홈 타임 기능 세팅을 스마트워치랑 연동해서 할 수 있다고 해요. 얘는 다이얼은 전자가 아니에요. 그쵸. 네, 일반 네, 그냥 기존 네. 다이얼에 이런 그 세팅을 갖고 있대. 네. 스마트워치 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을 하면 시계 세팅을 자동으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GMT 워치를 쓸 때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그 시간대를 이렇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네. 그거를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가장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론진 제품 중에서 콘퀘스트라고 하면은 울트라 쿼츠라는 무브먼트를 쓰는 걸로 유명한데 울트라 쿼츠라고 하는 거는 쿼츠 중에서도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쿼츠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전자시계 중에서도. 네, LED 이 화면, 네. 이 화면 자체에 좀 이질감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약간 이런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는 이건 것도 스마트워치 같이 안 보여요. 그쵸, 저 말 안 해서 몰랐을 것 같아요. 100% 스마트워치라기보다 네. 하나의 기능을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픽하진 않았지만 추가로 좀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시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패션 브랜드에서도 스마트워치를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뭐 애플하고 같이 조인을 그쵸. 하지만 네. 이 루이비통도 꽤 오래전부터 약간 시계 산업에 약간 진출을 해서 좋은 제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은 또 약간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나름 되게 루이비통스러운 케이스에 이렇게 보시면 이 땅부르라고 해서 약간 북통 이 두둑둑 치는 북을 형상화한 모델인데요. 굉장히 스마트폰스럽습니다 얘는. 그리고 약간 이 화이트 버전으로 좀 더 약간 액세서리 개념이 되게 많죠. 그쵸. 가격대는 조금 높긴 합니다. 얼마예요? 한 500만 원대라고 네? 하는데요. 이게 500이라고요? 네. 얘는 그 루이비통 컨셉 자체가 약간 뭐 여행, 트래블 네, 이런 개념이어서 그런 트래블 기능이라든지 뭐 여행 정보를 이 시계 안에 넣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코닉한 약간 이 모노그램을 좀 활용한 것도 좀 그렇고 소재라든지 기능을 좀 이렇게 추가해서 그 가격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매니아층도 좀 있고 좀 액세서리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인 듯해서 한번 같이 소개 드려봤습니다. 요거 잠깐만 비춰주실래요? 요거 네. 이 케이스 이런 거 만들지 말고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 패션 브랜드들은 대부분 워치 시계를 만들 때 네. 기존의 시계 산업과는 약간 다른 접근 방식, 다른 컨셉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좀 색다른 디자인이 나온다고 해요. 네. 뭐 뒤에 나오는 뭐 에르메스나 다른 브랜드에서도 보면 기존에 말씀하신 뭐 유명한 워치메이커들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게 그 나름 패션 재미가 브랜드의 있어요. 네. 매력인 것 같고요. 고급 시계라고 하면 요즘은 가격대가 한 300, 500이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약간 각축전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들에서 약간 엔트리급이라고 하는 많은 시계들을 좀 네.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카테고리에서는 특히 좀 다양한 브랜드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위스 브랜드고요. 원래 론진의 마스터 컬렉션은 이렇게 크로노그래프가 이렇게 3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양옆에 이렇게 2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뭐 쌍안경 이런 건가요? 아니. 아 나이가 나오시네요. 쌍안경이 웬말이 아니 그 부엉이라고 해요.
부엉이. 왜냐하면 딱 그 보면 이렇게 네. 크로노그래퍼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꼭 멀리서 보면 부엉이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론진 부엉이 뭐 부엉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뒤에 얘도 또 보면 뒤에가 요거는 이제 시스루백이에요.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게 대부분 고급 브랜드, 고급 네. 시계다 보니까 그 약간 이제 시계를 좀 고급화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좀 네. 무브먼트를 좀 드러내는 요소도 있고. 이 글라스가 사파이어 글라스예요. 다이아몬드의 강도가 보통 10이라고 하면 사파이어 글라스는 9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강도가 센데 다만 얘가 이렇게 찍히는 거에 또 약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하시고 차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급 시계에서 가장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기스라고 하거든요. 그쵸, 기스. 이 뭐 이렇게 생활 기스. 네. 네. 뭐 크라운이라든지 베젤이라든지 이런 거에 네. 그런 거가 굉장히 민감한데 그쵸. 그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인 네. 것 같습니다. 블루 힌즈예요.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듭니다. 론진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이고 네. 뭐 추천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게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월 표시, 뭐 그쵸, 요일 네. 표시, 뭐 그다음에 문페이즈, 크로노그래프 다이얼도 3개나 있고 지금 이 핸즈도 4개로 구성되어 있고 해서 보면 굉장히 이건 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시계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기능을 하물며 또 오토매틱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메이드 인 스위스의 론딘이라는 브랜드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런 기능을 내가 다 활용한다기보다 이 정도로 잘 만들어진 고급 제품을 내가 갖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론지는 그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얘가 스와치 그룹 산하에 있는데 스와치에서도 론진을 좀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론진, 전통이 있는 브랜드. 네, 론진만을 위해서 무브먼트를 따로 만들어줘요. 에타 무브먼트라고 해서 그 에타 무브먼트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긴데 어쨌든 론진은 그 스와치에서도 론진만을 위해서 무브먼트를 따로 만들어줄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또 얼마 전부터 정우성 씨를 아 그래요? 네 엠버서더로 채택해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메이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로 고른 시계는 바로 두둥 푸콘입니다. 푸콘. 일명 오늘 두- 은어를 되게 많이 쓰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라 그 시계 마니아들이 좀 있나요? 매니아들 뭐 워홀이라고 혹시 아세요? 뭐또 뭐? 워치홀릿 워홀 그런 데서 그런 사이트에서 되게 많이 그냥 부르는 게 푸콘. 얘네는 일단은 처음부터 유명하진 않았어요. 유명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994년도에 약간 그 하트비트라는 시계 혹시 아세요? 아니요. 프레드릭 콘스탄트 하트비트라는 시계가 그 심장, 그러니까 이 로터의 움직임이 네. 소리가 심장 박동소리랑 똑같이 이렇게 실제로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아니 웃으시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트비트라는 시계가 처음에 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정말 센세이션했습니다. 그리고 푸코는 또 유명한 게 14년 동안 무브먼트를 21개나 개발한 회사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무브먼트를 21개나 개발했다고 하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엄청 높이 사고 싶어요. 얘 그 용두 크라운은 엄청 예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른 거에 비해서 푸콘의 어떤 상징이죠. 그리고 이 밴드도 보면 네. 가죽을 두 가지로. 검정색에 네. 그 블루 맞죠? 블루색이 이렇게 뒤에는 또 블루로 되어 있거든요. 겉에서 보면 그냥 무난한 검정이지만 시계를 풀러서 딱 벗어놓으면 이제 안에 블루가 있어서 네. 사실 이것도 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프레드릭 콘스탄트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인지도는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은데 대표님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기술력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런 거 못지않게 좋은 브랜드? 쉽게 그쵸. 말하면 약간은 아직은 살짝 좀 숨어져 있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따당 태그웨어 제품입니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시계에서 태그웨어는 빼낼 네. 수가 없죠. 사실은 태그웨어 브랜드도 굉장히 크고 이 모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네. 셀렉션도 많고 이래서 그 중에 약간 뭐 상징적인 제품 중이긴 한데요. 사실 태그웨어 제품 중에도 좀 다이얼이 큰 시계가 있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조금 너무 과하게 크진 않습니다. 네. 41mm 정도라고 해서 보통 남자들이 41mm 많이 하니까. 네, 손목이 이렇게 얇지 않으면 적당히 찰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계를 가장 먼저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다이얼이 굉장히 심플해요. 아까 이제 한번 언급이 되긴 했지만 론진. 사실은 이런 컴플리케이션 워치랑 비교하면 완전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계라는 게 딱 봤을 때 가독성이 좋아야 하는데 그런 그게 제일 거는 중요하죠. 네. 가장 상징적인 것 같고 가장 좋았던 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급 시계를 고르다 보면 블랙 다이얼이나 화이트 다이얼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다이얼판 같은 경우는 약간 다크 블루 컬러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너무 많이 튀지 않지만 고급스럽게 다른 느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에르메스 제품인데요. 에르메스 이니 한번 박스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깔이 다 했죠. 에르메스 하면 오렌지 이 케이스가 네. 일단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죠. 에르메스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제품을 일단 골랐어요. 바레니아 카프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바레니아 가죽이라고 하고요. 에르메스 애플워치에 적용돼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끈값만 엄청 비싸다. 끈값 좀 비싸죠. 끈이라고 하면 좀 그 스트랩 가격은 엄청 비싸다 했던. 근데 이 바레니아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뭐 다이얼 색깔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은 되게 독특한 카키빛이 도는 약간 그레이 컬러예요. 네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숫자도 보면 똑바로 쓰지 않고 이렇게 에르메스 기울어져 있는 듯한 네. 그런 숫자가 있고 이런 심플한 매력이 이 시계의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얘도 뭐 승마, 네. 마구 이런 거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약간 이런 여기 이렇게 다이얼과 이 스트랩을 연결하는 러그라고 하는데 이 네. 러그 부분도 그런 마구 제품에 있는 제품을 약간 그 모티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러그라고 하는 부분이 위아래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위쪽에 하나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독특한 디자인인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신기하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이 패션 브랜드들에서 시계를 만들 때 가장 장점이 기존 시계가 갖고 있는 틀과는 좀 다른 모양을 한다는데 네. 그런 약간 상징적인 제품인 것 같고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고급스럽긴 해요. 네. 확실히 시계가. 왜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네. 하듯이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 중에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가 사실 쉽진 않은데 그쵸, 그런 네. 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고 이 베젤 부분도 이런 금속 재질이긴 한데 요 다이얼하고 색깔을 같이 맞춘 약간 색깔이 좀 묘해요. 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계들을 보면 컬러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 방향성 자체가 좀 패션 다른 것 브랜드 다 같아요. 와요. 네. 태그 호이어의 까레라 칼리버 16.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여러 대회 있죠. 그러니까 뭐 스포츠 경기든 뭐든 보면 태그 호이어가 타임키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거기서 보면 얘네가 그래도 시계 브랜드에서 꽤 그래도 잘 만드는 회사라는 걸 저희가 지레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태그 호이어 이걸 좀 찾아보려고 사이트를 들어갔더니 메인 모델이 지금 난리 났죠. 손흥민 선수가 또 메인 모델 하더라고요. 광고 찍고. 네. 이 태고요 컨셉 자체가 약간 뭔가 이렇게 혁신, 뭔가 아방가르드 약간 이런 브랜드 컨셉이다 보니까 네. 스포츠 선수들이라든지 요즘은 뭐 DJ라든지 뭐 이런 사람 DJ도요? 네. 몇몇 이렇게 유명한 아이콘들과 많이 활약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메인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까레라 칼리버는 카레이싱에서 디자인을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면 아까 시리님께서 말씀했던 시계처럼 얘도 청판이에요. 네. 안에가 블루로 돼 있고 얘는 크로노그래프가 일단 3개가 위치해 있고요. 맨날 그때 가방도 갑자기 웃음 터지네. 그 가방 백팩할 때도 뒤에 뭐 메시 뒤에 메신이 아니냐 그거 계속 쿠션 얘기하고 끝났는데 오늘도 제가 계속 시스루백만 얘기하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갑자기 얼굴 너무 빨개지네. 민망하네. 일단 얘도 시스루백이고요. 네. 할 말이 그거밖에 없냐고 하시는데 네. 아무튼 사실 저 태그호는 잘 몰라요. 제가 솔직히 일단 예뻐서 모르셨구나. 예뻐서 몰랐어요. 고급 시계로 인기도 좀 많고 대중화가 많이 된 시계인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느끼는 태고의 가장 큰 이미지 중에 하나는 좀 약간 얌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스타일이 좀 있어요. 스포티하고 남성적이고 과감한 좀 느낌이 좀 있는 게 매력인 것 같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크로노미터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얼 구성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가독성도 좋아서 매력도 있고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 까레라 이 모델인 것 같고요. 이 까레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태고의 베스트셀러이자 약간 네. 그 효자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500만 원에서 700만 원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데 네.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디테일 중에 하나는 이런 뭐 이 푸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질감이라든지 네. 이게 느낌 딸깍하는 이게 제대로 세팅이 되는지 뭐 네.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이 세세하게 보게 되는데 그런 밸런스가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제가 앞에 소개드렸던 이 태고의 링크 모델하고는 굉장히 다른 스트랩이거든요. 아, 그쵸. 예, 스트랩 맞아요. 구성 자체가 아까 링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유광 이런 네네네. 느낌인데 이건 이 스틸 스트랩 스테인리스 스틸 중에서도 약간 무광하고 유광이 이렇게 교차되어 있어요. 네. 이거 직접 쳐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약간 이렇게 교차하면서 빛이 이렇게 그 반짝반짝거리는 매력이 좀 있어요. 네. 레드박스입니다. 네. 제가 오늘 고른 시계는 까르띠에 이제 그 탱크라는 모델이고요. 오랜 세월 동안 셀럽에게 많이들 사랑을 받았다고 하고요. 사실 이 탱크는 약간 이 사각 다이얼로 되게 유명한 아이코닉한 네. 디자인인 것 같아요. 로마냐 숫자가 네. 사실 까르띠에 어떻게 보면 되게 시그니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초침 분침이어서 그 핸즈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블루 핸즈예요. 그리고 옆에 까르띠에 특유의 그 크라운 용두가 되게 막 약간 크리스탈 같이 되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블루인데 참고로 뭐 뒤에가 막혀 있는 형태. 시스루백이 아니네요. 굳이 근데 이거는 저는 까르띠에는 약간 너무 다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눈이 멀었어요 사실. 그래서 까르띠에는 괜찮다. 스타일이 굉장히 좋은 시계인 것 같아요. 이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쁜 시계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 주얼러로도 유명한 브랜드이다 보니까 이런 크라운 요 부분에도 이렇게 주얼을 박아서 이걸 카보숑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주얼을 박아서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그쵸. 한껏 더 올려주는 것 같고요. 까르띠에 보면 발롱블루라고 여성들한테 또 인기가 많은 시계도 있어요. 발롱블루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고, 동글동글 돌리는. 그쵸. 산토스는 남자분들이나 탱크도 남자분한테 인기가 많고. 특히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예물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시계 관련해서는. 그쵸, 예. 거기로서는 뭐 손꼽히는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몽블랑 제품입니다. 아, 또 나왔네요. 네, 뭔가. 굉장히 남성적이고 약간 밀리터리 느낌이 좀 네. 나는데 이 가장 큰 요인이 아마 이 나토 밴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패브릭으로 되어 있는 듯한 네. 군용식에 많이 차 있는 이런 밴드를 나토 밴드라고 한때 하는데 엄청 우리나라에 유행했었죠. 나토 네, 밴드. 요 밴드를 활용한 게 가장 눈에 먼저 띄고요. 이 나토 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력이 좀 있고요. 뭐 이런 고급 시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 박람회가 있어요. 네, 그쵸. 스위스에서 있죠. 바젤에서 하는 네. 게 뭐 바젤 페어가 있고 그다음에 SIHH라는 페어가 또 있는데 이 모델은 몽블랑이 그 2019년 SIHH 모델에서 출시한 갓 신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계를 보시면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옛날 네. 옛날 시계들. 1920년대 30년대에 있던 시계 중에서 뭐 군용 내지는 밀리터리나 약간 이런 뭐 산악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차던 시계를 모티브로 해서 디자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뭐 지구본 같은 그림이 있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빨간 점들이 좀 찍혀 있어요. 이 시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산악인들에 대한 오마주를 담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고급 럭셔리 고급 시계랑은 좀 다르지만 그 나름의 매력이 있는 빈티지한 매력이 가장 이 시계의 특징인 것 같고요. 손목에 얹었을 때 이 나토 밴드가 갖고 있는 이 매력이 있어요. 이게 가죽이라든지 스트랩과는 다른 이렇게 손에 착 감기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두께감도 좀 있긴 한데 무게도 생각보다 무겁진 않고요. IWC의 가장 아이코닉한 모델 중에 하나죠. 국내에서도 워낙 인지도도 높고 인기도 워낙 많은 브랜드 중 하나라서 큰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IWC가 갖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매력을 잘 보여주는 제품인 것 같고요. 딱 봤을 때 그렇게 정교해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네. 툭툭툭 이게 뭐가 숫자도 그렇게 얹어져 있고 이 구성도 되게 심플한 거긴 한데 네, 네, 네. IWC의 매력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복잡하지 않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만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공 워치를 모티브로 하다 보니까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공 워치는 이 항공사들은 이게 빨리 시간을 체크해야 그쵸. 되고 순식간에 봐야 되기 때문에 가독성을 극대화한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이얼 뭐 핸즈라든지 이거 뭐 인덱스라든지 이런 거에 다 대부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야광, 발광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밤에도 봐야 되니까. 가독성이 좀 높게 있고요. 100m에서도 딱 한눈에 보일 것 같아요. 가독성 진짜 좋네요. 대부분 심플한 디자인이긴 한데 이 고급 시계로 올라갈수록 옵션 중에 하나가 약간 항자기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무브먼트가 어쨌든 동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속 재질이라서 이게 자성이 가까이 가면 그쵸. 이게 오차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자기성이라고 해서 그거를 최소화해주는 기능을 담았다고 해요. 그래 사실 여자들은
액세서리 할 게 많잖아요. 그쵸. 반지, 목걸이, 팔찌, 뭐 가방도 여러 귀걸이, 가지고 이런데 귀걸이, 예. 사실 남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마다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액세서리로 뭔가 자기를 보여주는 저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요? 갑자기? 취향이신 거? 저 액세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주렁주렁인데 갑자기. 네. 뭐 이렇게 뭐 신발, 가방 여자들에 비해서 액세서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 잘 없잖아요. 네. 일반적인 시계밖에 남자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뭐 시계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오늘 사실은 100만 원대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그 정도 가격대의 시계들은 사실은 뭐 한두 달, 2, 3년 차는 시계들이 아니죠. 아 그럼요. 저도 이 시계 지금 10년 넘었거든요. 그 이 정도 가격대 제품들은 정말 그 시간을 오래 두고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갑자기 CD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말씀하니까 딱 생각난 게 파텍 필립의 문구가 있어요. 파텍 필립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파텍 필립을 소유한 게 아니다. 잠시 머물다가 후대한테 물려주는 거라. 그러니까 시계를 그 정도 가치가 되면 소유한다기보다 내가 좀 차고 잘 아껴 산 다음에 또 후대에게 물려주는 어떤 그런 카피라이터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파티필립 광고도 보면 이렇게 네. 아버지와 어린 아재가 맞아요. 등장을 네. 해서 시계를 건네주는. 그쵸. 왜냐면 그 정도로 막 몇십 년이 지나가도 이 내구성이라든지 그쵸. 퀄리티라든지 이런 것도 유지되는 게 이런 고급 시계들의 장점인 것 같고요. 오메가의 C마스터라는 모델을 처음으로 오메가 제가 드디어 골랐습니다. 나왔죠. 나올 게 나왔죠. 네. 오메가 하면 사실 롤렉스랑 같이 양대산맥일 정도로 엄청 유명한 시계고요. 오메가는 예물 시계로도 진짜 많이 해요. 제가 들고 온 이 C마스터는 사실 그 뭘로 유명해졌냐면 다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해서 007의 그 제임스 본드가 차고 나와서 엄청 유명해진 시계고요. 이거에 대한 매니아층이 엄청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얘도 보면 다이얼 안에 크로노미터라고 써 있고요. 그만큼 오차가 적다는 거고요. 당연히 뭐 당연하죠.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시스루백이 딱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까르띠에에서 넘어가시더니 또 체크하시네요. 시스루백. 시스루백이 되어 있고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옆에 보면 데이 그 날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라운은 그냥 기본적으로 생겼는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 네. 회전 베젤인가요? 네, 돌아가는. 네, 그렇죠. 그 롤렉스 써만 해도 돌아가죠. 네, 그게 다이버들이 왜 잠수해야 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잠수 시간을 체크해주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보게 네, 산소 돌려서 네. 내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반지가 너무 화려가 반지 좀 빼고요. 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정장에다가 포멀한 옷에 찼을 때도 전혀 저는 투박하거나 이질감이 없는 것 같고 약간 남자들은 이 정도의 좀 묵직한 시계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까 계속 시드님이 오늘 많이 말씀하셨던 직관성 시계를 딱 봤을 때 몇 시인지 정확히 볼 수 있는 가독성이 참 네. 좋은. 이 정도 두께의 이 정도 사이즈인 것 치고 착용감이 굉장히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그쵸, 네. 기술력인 것 같고요. 또 오메가도 세계적인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네. 스포츠의 타임키퍼로 많이 활약도 하고 얼마 전에 평창 올림픽에서도 네, 이미지도 타임키퍼. 굉장히 네. 좋아서 맞아요. 그런 남자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어떤 제 취향이 많이 담긴 제품입니다. 일단 이 케이스만 봐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짠, 바로 파네라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루미노르라는 시계고요. 일단 이 파네라이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보통 시계들이 다 스위스나 아니면 뭐 독일도 있죠. 얘는 특이하게 또 이탈리아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를 좋아하잖아요. 그때 보셨죠? 가방 이런 거 할 때. 약간 이탈리아 바인데 얘는 피렌체가 고향입니다. 얘는 피렌체가 고향이고 이 시계를 찬 사람이 그 유명한 셀럽이 누가 있었냐면 실버스타 스텔론 아시죠? 네. 그분이 이거 완전 그 시계를 많이 샀다고 합니다. 약간 이게 차로 따지면 머스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볼드한 느낌. 네, 막 운동하고 막 우락부락한 느낌이라서 일단 그 용두 크라운 부분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파네라이 시그니처죠. 그리고 제가 이걸 좀 조사를 예전에 해봤더니 파네라이를 차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엄청나대요. 그 파네리스트라고 해서 네. 파네라이 좋아하는 네. 뭐 정말 매니아층 네. 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형태라는 게 너무 독보적.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버클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 막 세련되고 막 파인하다기보다는 그쵸. 이런 밀리터리 느낌이 그대로 네, 있는 것 맞아요. 같고. 원래 그 이탈리아 군인들 맞아요. 시계들 그것처럼. 네, 네. 제가 파네라를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 크라운 용두 처리가 네. 이걸 이렇게 버클을 내려서 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얘를 다시 이렇게 체결하는 아. 이게 이제 그런 뭐 바다 뭐 해군이라든지 군용으로 만들어져서 약간 더
안정감, 예. 튼튼해야 되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게 뭐 그런 내구성보다는 아이코닉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이거는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야광빨이 굉장히 예뻐요. 장난 아니에요. 어두웠을 때 네. 이렇게 보면. 근데 아쉽게도 대표님이 좋아하는 시스루 백은 없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면 그렇죠. 이렇게 저는 근데 이런 이게 바다 이런 군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스루 백으로 그쵸. 아름다움보다는 이렇게 내구성을 높여야 되니까 약간 이런 그런 저 옵션을 사용하지 되게 않아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바다 다이버 어치 시스루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불성설이니까 안 되는 건 저는 오케이 한다는 거죠. 약간 그리고 파네라이는 사실 약간 얘만의 특유의 매력이 있고 제가 예전에 그 백팩 할 때 저 마지막으로 하나 고른 게 CP 컴퍼니였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밀리터리 느낌. 그쵸. 그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한 그런 걸 좋아하고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이런 네. 퀄리티에 비해서 파네라이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이 정도 디자인과 인지도가 있으면 가격대를 더 높여도 되는데 파네라이는 그렇게 가격을 높게 책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좀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이 너무 과하거나 이러지 그쵸. 않고 약간 밀리터리 베이스에서 약간 남성미가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정확히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탈리아 브랜드는 그 어떤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이탈리아의 그 무드가 있어요. 이탈리아 감성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어서 그건 대체할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대체할 수가 보면 없어요. 네. 이 파네라의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숫자 인덱스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이 보면 이거 6자나 12자 이게 마치 네. 정교하게 막 고딕이나 네, 그런 명도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쓱 쓴 것 같은 네네네네,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네. 일종의 이런 게 뭐 이탈리안 감성이라고 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성이죠. 네. 좀 느낌적인 다른 느낌이 느낌이 있죠.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태고의 모나코로 워낙 유명한 시계고요. 되게 독특해요. 얘도 네. 딱 티가 확 나네요. 네, 태고. 티가 확 나는 시계고 네.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빈티지한 매력이 좀 있어요. 이게 그 스티브 맥퀸이라고 하는 굉장히 남성 패션에서 아이코닉한 배우가 르망이라는 영화에서 이 시계를 차고 나와서부터 되게 상징적인 모델이 된 거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스카이캐슬에서 네. 정준호 씨가 차고 나와서 대박이 나온 진짜요? 시계입니다. 대박이다. 그분도 찾았어요? 네. 와, 근데 특이한 게 여기 네. 스트랩에 보면 펀칭이 돼 있어요. 네, 이게 아마 땀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 통기성 이런 것 때문인 것 같고요. 네. 뭐 약간 독보적인 디자인이에요. 까레라이 탱크 이런 것처럼 사각 프레임을 가진 시계들이 많긴 한데 그것 중에서도 이 모나코는 좀 상징적이고요. 기본적인 이렇게 이 페이스 다이얼은 사각이긴 하지만 약간 외곽을 살짝 둥글려서 사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컬러가 되게 약간 푸른빛이긴 한데 네.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좀 네, 많이 네. 나는 매력이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빨강이랑 조합이 너무 좋아요. 네. 진짜. 근데 얘도 너무 탐나네요. 저 태그오이어 이거 모나코는 처음 봤는데 시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 파네라이랑은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저거 네. 태고의 모나코 네, 이런 네, 느낌이 네. 딱 있는 시계고요. 고급 시계 중에서 아이코닉한 모델이고요. 뭐 가격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IWC의 포르투기적 크로노그래프입니다. 네. 가격대가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 거의 최고가인데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파일럿 워치랑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실버빛 다이얼에 인덱스가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그려져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양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진짜. 금색으로. 와, 이런 그리고, 거는 네, 핸즈도 굉장히 가늘고 길고 얇게 되어 네, 있고 이 초침 같은 경우는 대표님 좋아하시는 블루 핸즈로 이게 되어 예뻐요. 있습니다. 이 집 시계 잘하네. 약간 이 집 시계 잘하네. 약간 그리고 IWC 는. 뭐 재미로 재미나 위트라고 볼 수 있는데 크로노그래프 다이얼이 두 개가 쓰여져 있는데 12시 방향하고 6시 방향에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이 크로노그래프 다이얼의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다이얼을 키우다 보니까 숫자를 잡아먹었어. 12와 6을 이렇게 얹혀져 있어요. 이게 조금 근데 이게 또 약간 위트라고 볼수 있을 것 하면 같아요. 위트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래야 가독성도 좀 있고 실수하고 남다르다는 실수고. 느낌이 있는 것 같고 크로노그래프도 두 개가 있고 핸즈가 세 개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있어요. 시계 볼만 난다라고들 좀 가끔씩 사람들이 하거든요. 일반 시계를 보면서 하는 거랑 이런 고가의 시계를 보면 시계를 한참 들여다볼 맛이 나요. 레더 스텝 같은 경우는 그냥 대부분의 시계는 여기 이렇게 꽂아서 쓰게 되는데 얘는 폴딩 버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여기에 세팅을 이렇게 해주면 하고, 굳이 이걸 고리를 뺐다 매번 뺐다 안 할 필요 하고, 없이 좀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두께가 생각보다 다른 크로노그래프에서 좀 두껍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착용감이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는 느낌이 들고 생각보다 안 두꺼워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시계 중에는 좀 빠져 있긴 한데 남자 시계 중에서 가장 큰 카테고리 중 하나가 드레스 워치라는 게 있는데 약간 뭐 턱시도라든지 이렇게 네. 수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브닝 재킷이라든지 네. 이렇게 드레스업을 했을 때 어울리는 굉장히 고급 취향의 시계들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시계도 못지않게 어울리는 드레스 워치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제가 느꼈을 때는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간 정장이라든지 수트에도 어울리지만 캐주얼이나 약간 스포티한 느낌에도 잘 어울리는 오늘 시계라서 시드니 입으신 것처럼 네. 약간 캐주얼한 느낌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됐던 시계 중에서 네. 하나씩 살 수 있으면 뭐 사시겠어요? 아, 그때처럼 하나씩 네. 픽해보자는 거죠. 저 원래 사실 영상 촬영이 전에는 빠네라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를 고르셨대? 고른 다음에 요거를 고른다고 했는데 진짜 레알로 요거 보니까 고민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빠네라이랑 저 태그오어의 그 저거를 모나코를 고민이 많이 되는데 네모난 부엉이. 네, 네모난 부엉이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의 감성 아까 이탈리아를 막 엄청 칭찬했는데 네. 저는 그 중에 하나 고른다면 요거 고르겠어요. 갑자기 반전. 갑자기? 왜 또? 아까부터 오메가 별로. 네, 가쁜 사이, 가쁜 오. 갑자기 오메가. 이거 고른 이유가 수영하거나 서핑하거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물놀이 좋아하시는구나. 물놀이 할 때는 뭐 호텔 가서 해외여행 갔을 때 수영도 할 수 있고 수영장에서 그게 이게 좀 난 것 같고 얘는 아까도 제가 보여줬지만 이렇게 그 정장에 수트 찼을 때도 그렇게 많이 이상하지 않고요. 또 청바지나 그냥 면티나 좀 후드티나 이렇게 완전 캐주얼하게 운동화 신었을 때 찼을 때도 예쁘고 그다음에 색감의 조합이 너무 좋아요. 오렌지랑 검. 네. 저는 IWC의 포르투 아. 기저를 골랐습니다. 아직은 뭐 제가 시계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네. 이 정도 약간 드레스 워치 내지는 이 정도 심플한 디자인은 아직은 없는 그쵸.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얘가 고른 거는 이 다이얼 색깔이 너무 예뻐서 맞아요, 맞아요. 약간 아이보리, 네. 스틸 그리고 금색도 그렇고 너무 네, 예뻐요.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이어서 그런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시계만큼은 정품을 사라고 꼭 권장을 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 가품을 사봤는데 이거 얼마 못 차요. 네, 제가 예전에 롤렉스 너무 사고 싶은 마음에 롤렉스를 짝퉁을 사서 차봤는데요. 네. 한 6개월 찼더니 핸즈가 픽 떨어지고 롤렉스 그 왕관 있죠. 걔가 뚝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요.